이 황교안 대표 52시간 이 발언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제 제 동생한테 그 카톡이 온 거예요. 제 동생이 참고로 그 시사 정치 문제에 되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듣고 이런 편인데 막 본인이 나서 가지고 엄청 사회 문제에 관심 있고 이런 게 아닌데 어제 딱 그 카톡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진짜 무슨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처음에. 그러면서 그 내용 보면서 어이가 없어갖고 엄청 열받아갖고 막 카톡이 왔는데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이 동생 친구들도 이걸 보고 엄청 황당해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그 사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어이없고 분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행보들 이런 거 보면서 뭐 특히 주위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그 열받아하고 되게 어이없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자유한국당을 그 지지한다던 그런 청년들 그 친구들도 요즘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진짜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본인이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음,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 또 제가 민주당이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괜히 또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괜히 또 더 반감을 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전 그렇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 한번 같이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뜨고 진짜 정말 저도 황당해가지고 뭐라 말이 안 나왔죠. 네, 주 52시간 과도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황교안의 황당 특강. 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대학교를 갔죠. 서울대에 가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아직 과도하다.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청년 수당을 밥 사먹는 데 쓰면 있으나 마나라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발언이 얼마나 그 시대착오적인지는 굳이 막 뭐라 설명을 안 해도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 수당을 밥 사먹는 데 쓰면 있으나 마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밥도 먹지 말라는 소린가요? 진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진짜 저는 이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황나 이 말도 안 되는 투톱을 총선까지 저는 지지를 하고 응원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사라져서 또 다음을 막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 계속 저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총선 때까지 계속 어디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저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황교안이라는 그 사람이 진짜 공안검사로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이 본인의 가치관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뭐 이 현재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본인들의 그 발등을 제대로 찍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 역량에 있어 밤잠 안 자고 해가며 연구 결과를 만들어간 게 우리 성장 과정한 모습.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과거에 그 막 새마을 운동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냥 다 같이 쥐어짜가지고 성장만 하면 된다. 약간 그때 당시에 그 구시대적인 그 어떤 가치관을 지금 2019년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황당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지금 되게 그러니까 진짜 분노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분노를 넘어선 또 다른 무슨 되게 희한한 감정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오히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그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긴 하죠. 예. 근데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사회 변화에 되게 빠르게
또 적응을 하고 또 미래에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수당도 지금 뭐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밥 사먹는 데 쓰거나 하는데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복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복지가 뭔가? 네, 황교안 대표한테 복지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고, 본인은 그런 걱정 없이 오히려 그 말 그대로 남들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공안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공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청년들이 지금 그 노량진에서 제 이제 친구들이 노량진에서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막 컵밥 먹고 혹은 막 진짜 삼각김밥 같은 걸로 밥을 때우면서 막 일상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음, 또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그 정수기를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저한테도 했던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는 정수기를 매일 이렇게 갈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제 친한 친구인데 진짜 말 그대로 부모님께서도 일찍 이혼하셨고 막 그러면서 본인이 먹고 사려면 그 정수기를 매일 갈아야 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서 그걸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전혀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저 또한 무지했구나. 저도 그때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반성을 하고 뭔가 그 친구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당을 떠나서 진짜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좀 공감도 해보고 이해도 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야 그 안에서 이제 뭐 진정성도 나오고 그 자신의 그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 보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의 그 인식을 들여다보면 제가 봤을 땐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맞으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맞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이 젊은 청년들은 니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꼰대라는 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그 나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나이로 꼰대를 선을 그어버리면 정말 이런 문제에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어르신들마저 다 꼰대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한마디로 뭐 민주당 의원이랑 뭐 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 그러면 둘 다 동급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정치에 실제로 좀 주위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봤을 땐 그러니까 정치는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그들을 다 제거하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그 전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변호사, 교수, 박사, 뭐 정치인, 뭐 이런 기존의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끌어 온다고 하던 그런 분들을 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 어떤 불신이 많이 생겼고, 그들을 그럼 다 걷어내면, 그래서 이제 자칭 우파라면서 젊은 스피커들이 어느 순간 그 페미니즘을 까면서 네,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그런 스피커 역할을 했죠. 전 이게 무조건 정말 다는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되고 이게 오래전부터 기획을 해온 하나의 그들의 전략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꼰대라는 걸로 이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을 조장을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말 옳은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 전문가들이 그냥 다 꼰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꾸 잔소리하지 마. 우리 요즘 청년들한테는 그냥 냅두는 게 나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저 황교안 대표의 인식을 보면 전형적인 그 꼰대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로 그냥 어르신이라고 막 그 꼰대다 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꼰대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도 좀 뭐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나이로 꼰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저런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 새로운 그 젊은 세대가 등장하는 걸 아예 막으려고 하는,
반대로 또 젊은 세대가 또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저는.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막 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 그 현실적인 대안을 또 만들어 가려고 하면 이제 무작정 막 비난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무조건 젊은 목소리를 다 들어라. 저는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4년간 단체를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딜레마도 겪어보고 그 사이에서 결국 대안을 찾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튼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 법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 왜 청와대 앞에서는 단식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텐트도 불법으로 쳤는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경제가 성장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데 강의 때 인용한 경제 성장률이 50년 이래 최저라는 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낸 걸로 알려졌고, 저 또한 사실 이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항상 좀 그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건데, 그 민부름 발간 국민보고대에서도 그 소득주도 성장 같은 사회주의 정책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색깔론에 기반한 비겁한 표현이라 생각한다면 그 결국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박정희 정부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한다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맨날 그 좌파의 그 뭐 빨갱이 사회주의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되게 툭툭 뱉는데, 결국에는 그 박정희 정부도 국가 주도로 막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했는데, 그럼 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꾸 자유 막 우파 뭐 가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건 냅두냐는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를 찬양하고, 저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질문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가 보니까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 국가들이 택한 정책으로 알고 있다. 사회주의적 정책이라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는 대답만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이렇게 오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진짜 참 되게 딱하다. 인간으로서 정말 어떻게 저 수준을 못 벗어날까? 본인이 아직까지도 그 과거 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진짜 궁지 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본인이 출세를 한 거죠, 전형적으로. 그래서 그 동기 중에 노회찬 전 의원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막 그런 분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저런 사람이 지금 나와갖고 청년의 얘기를 듣겠다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전혀 공감할 수도 없는 얘기들을 막 그냥 떠들어대고 있는 거라서 전 참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 나면서도 정말 네,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